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골을 전담하고 있는 포지션이 바로 스트라이커인데요. 이 골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주목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선수들의 순서가 순위가 아니라는 점과 현역 선수들 중에서만 선정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이전 레알 마드리드 BBC 라인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 카림 벤제마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현재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부동의 원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벤제마는 레알로의 이적 이전에 프랑스 리그의 리옹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07-08 시즌 그는 2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에서만 36경기 20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도 보여주었죠. 당시 벤제마의 나이도 어렸고 재능도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벤제마는 한 시즌을 더 리옹에서 보낸 뒤 레알로 이적하게 됩니다. 큰 기대를 받으며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그에게 많은 이들은 그가 갈락티코 2기의 주연이 될 거라 말했지만 벤제마의 레알 데뷔 시즌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벤제마는 리옹 시절에 활약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레알의 기존 공격수 곤살로 이가인을 밀어내지 못하고 주전 선수가 아닌 후보 선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교체 선수로서 출전하던 중 이가인의 큰 부상으로 인해 벤제마는 다시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다시 잡은 출전 기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데뷔 시즌 9골에서 다음 시즌 26골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는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결국 레알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아갔죠. 그는 레알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레알에게 2번의 리그 우승과 4번의 챔스 우승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4번의 챔스 우승 중 3번을 3년 연속으로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최초의 3연패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알에서 월드 클래스의 활약을 보여준 벤제마는 뛰어난 연계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연계 능력에선 동 포지션 최고의 연계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연계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지 득점력도 준수한 편인데 레알에서의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리그에서 2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리그에서 만난 34개의 클럽을 상대로 전부 골을 기록한 대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리그에서 나름의 득점력을 보여준 벤제마는 챔스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챔스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 라울 곤살레스에 이어 역대 득점 순위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챔스에서 더욱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었죠. 현재 호날두가 나간 레알의 득점원으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이번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선수는 맨시티 공격의 핵심 세르히오 아구에로입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아구에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맨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맨시티에게 총 4번의 리그 우승과 여러가지 우승컵을 안겨주며 맨시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득점 능력으로 현재까지 맨시티의 골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맨시티로 이적한 11-12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총 343경기 동안 238골을 기록하며 비유럽인 출신 EPL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14-15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5시즌 연속으로 EPL에서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 기록은 아스날의 왕이자 EPL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불렸던 앙리의 기록과 같은 기록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득점 능력을 바탕으로 맨시티의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골도 만들어준 적이 꽤 많았었는데 첫 번째 리그 우승 당시 맨유와의 치열한 우승 경쟁으로 시즌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아구에로는 경기 종료를 몇 분 앞두고 극장골을 기록하며 맨시티에게 44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겨다 주었죠. 17-18 시즌에는 EPL 최초 승점 100점 우승을 이뤄내며 리그 2위였던 맨유와 승점 19점 차이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고 18-19 시즌에는 리버풀과 리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며 승점 98점, 리버풀과 승점 1점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즌에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잉글랜드 최초의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전방에서 맨시티의 득점을 책임져주던 아구에로의 활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구에로도 펩 과르디올라의 부임 이후 꽤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펩 가르디올라는 아구에로 대신 연계력과 활동량이 더 뛰어난 가브리엘 제주스를 중용했고 결국 펩과 아구에로는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구에로는 펩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맨시티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아구에로는 이번 시즌에도 20골 이상을 기록하며 앙리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스트라이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폴란드 리그를 씹어먹고 분데스리가로 이적해 현재까지 분데스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 이전 뮌헨의 라이벌 팀인 도르트문트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요. 도르트문트 시절 187경기 동안 103골 4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당시부터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시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의 양학 리그라고 해도 무방한 독주체제 리그였는데 그럼에도 도르트문트는 11-12 시즌과 12-13 시즌 연속으로 2번의 리그 우승을 따냈고 이 2번의 리그 우승의 주역이라 할 수 있었던 레반도프스키는 이때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등극하게 되죠. 이후 그는 14-15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뮌헨으로 이적한 후에도 실력은 여전했었는데요. 뮌헨으로 이적 후 다음 시즌인 15-16 시즌 그는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3분 만에 해트트릭, 9분 만에 5골을 터뜨리며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장면을 보여줬죠. 또한 이 경기에서 기록한 득점과 관련해서 무려 4개의 부분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30이 넘은 나이에 이번 시즌 시작 13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 리그 9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분데스리가 최초로 리그 시작 9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과연 레반도프스키의 이 기록은 몇 라운드까지 이어질까요? 네 번째 선수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활약하고 있는 수아레스는 바르셀로나 이전 리버풀에서 EPL 역사에 남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수아레즈는 이전 중위권을 전전하던 리버풀을 이끌고 엄청난 돌풍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특히 13-14 시즌 리버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 뻔했는데요. 전 시즌 첼시와의 경기에서의 기행으로 인해 시즌 초반 4경기를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EPL을 씹어먹는 활약으로 EPL 득점왕까지 차지했고 리버풀은 리그 우승을 아쉽게 놓치며 리그 준우승을 기록했죠. 이때의 엄청난 활약으로 그는 유러피언 골든슈, PFA 올해의 선수상, FWA 올해의 선수상, 바클레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프리미어 리그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해 메시, 네이마르와 함께 지구 최강의 MSN 라인을 구축하게 되죠. 수아레즈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시즌인 14-15 시즌 그는 라리가로 이적하자마자 적응기도 필요 없이 리그를 제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월드컵에서 키엘리니를 물어버리는 기행으로 인해 받은 징계로 리그 9라운드부터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 네이마르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그는 챔스 결승전 1-1로 비기고 있던 상황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를 챔스 우승으로 이끌었고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코파델레이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데뷔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며 이 시즌의 활약으로 14-15 시즌 UEFA 유럽 최우수 선수상에서 2위를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15-16 시즌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즌은 MSN 트리오 중 가장 돋보였던 시즌이자 수아레즈가 바르셀로나를 더블로 이끈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13-14 시즌 리버풀에서의 활약만큼이나 빛났던 활약이었는데요. 메시, 호날두만이 가능할 거라 예상했던 리그 40골 고지를 정복하게 되죠. 수아레즈의 최종 성적은 40골 16도움으로 라리가 역사상 최초 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으로 그는 3개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에 합류하며 MSG 라인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리즈만과 함께 좋은 호흡을 맞춰 이전보다 뛰어난 공격 라인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올해 38살이라는 나이에 아직도 유럽 이적설이 돌고 있는 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 이 5나라의 리그 모든 곳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인데요. 위 5개의 리그에서 잉글랜드 빼고는 모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리그 내에서의 활약이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특히 질라탄은 이탈리아 리그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인테르 시절 3시즌 동안 리그 우승을 모두 차지하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 시절 세리에 올해의 선수와 세리에 최고의 외국인 선수 타이틀도 수상했죠. 인테르에서 차지한 두 번째 리그 우승 시즌인 07-08 시즌
당시 인테르는 AS 로마와 치열하게 다투며 리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당시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난 파르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질라탄은 부상으로 복귀한 후반 2골을 내리 넣어주며 팀의 리그 우승을 확정지어줬고, 다음 시즌인 08-09 시즌에는 아탈란타와의 홈 경기에서 백힐로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득점왕과 리그 우승을 동시에 석권하는 활약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활약으로 리그 왕, 세리에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갔죠. 이후 바르셀로나를 거쳐 다시 돌아온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세리에의 왕다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AC밀란으로 이적한 이후 AC밀란에게 리그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고, 다음 시즌에는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선보였죠. 이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후 모든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맨유를 거쳐 현재는 LA 갤럭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라탄은 리그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반면에 챔스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가 챔스 우승을 위해 바르셀로나로 떠난 직후 바로 인테르가 이탈리아 리그 최초 트래블을 달성했고, 바르셀로나를 떠난 직후 바르셀로나도 비기어를 들었으니 뭐 질라탄이 챔스에서 못한 것도 있지만 운이 정말 안 좋긴 하네요. 지금까지 이 시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